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비슷하겠지만 요 근래에는 특히나 한 번의 폭락장을 한 번 겪고 나니까 또다시 엄청나게 하락하진 않을까. 그리고 피터 브렌트라는 사람은 또 리플 코인이 뭐 200 몇십 원대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게 코인텔레그래프라는 이런 암호자산 시장의 중요한 매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불안감이 점점 극대화되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포장이 엄청나게 돌아있고, 비트코인도 뭐 얼마까지 뭐 8,000불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의 와중에 제가 이제 새벽에 트위터를 딱 봤는데 벡트거래소가 9월 23일날 런칭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에서 이제 커스터드 플랫폼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런칭할 거다, 이 얘기가 있는데, 커스터디는 뭔지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는 기관 투자가들하고 결국엔 연관이 엄청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9월 23일날 출시될 예정입니다라고 여기 날짜까지 딱 찍어서 나와요. 물론 연기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그러니까 현재 장세가 별로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자그마한 어떤 새싹이라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슈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이 벡트거래소가 런칭한다고 원래 얘기했었던 게 7월 22일날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했고 한 달 정도 기간을 둔 다음에 런칭을 하겠다. 그래서 원래 이게 8월 중순이었거든요, 원래 런칭한다는 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이 딜레이 된 거나 다름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바이낸스 거래소가 미국에 진출하겠다는 얘기도 2개월 뒤로 밀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10월 중순 정도까지 밀어놓은 거잖아요. 어쨌건 중요한 건 현재의 장세가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규제기관이 승인을 내주고 이런 벡트거래소 런칭을 한다는 의미는 분명히 경제에 무슨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미치면 비트코인 ETF 승인까지도 올해 안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크립토 몽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비트코인이냐 아니면 XRP냐라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3,001명이야. 근데 더 웃긴 거는 비트코인을 말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나는 선택하겠다 했던 사람이 52%인데 의외로 지금 현재 상황이 XRP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상승세도 없잖아요.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상승세, 거의 2년간 상승이 없었던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XRP는. 오히려 비트코인은 꾸역꾸역 올라와서 정고점의 반 이상까지는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근데 XRP는 90 몇 프로까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48%나 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여기를 선택을 했어.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사람들이 아직도 홀딩하거나 이거에 관해서 좀 약간 기대심이 아직까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앱 리플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3분기 들어서는 자기네가 매도하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약간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해서 매도 물량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가서는 한번 기대를 한번, 그리고 스웰이라는 것도 분명히 앞으로 얼마간에 조만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이스탄불 첫 단계가 EIP 목록에 최종 합의됐다. 그래서 이 뉴스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호재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막 급등할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한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호재거리나 완성 단계까지 가는 데는 사실은 2020년 초반이에요. 1분기거든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매입을 하시던 아니면 이오스를 매입을 하시던 그러시는 게 낫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오코인도 마찬가지로.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그런 코인들, 플랫폼 코인들 대부분이 2020년 1분기 1월달에서 2월달 중순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서 본인들이 얘기한 로드맵이 거기에 되게 많이 걸려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망하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죽을 놈도 아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면 곧바로 이더리움 ETF에 관해서 분명히 저는 언급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차후에 몇 개 되는 코인들도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고수익 잘 나가던 사모투자 시장이 슬슬 찬바람 분다. 어저께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 투자용도 손실 우려에 위축, DLS 만기에도 원금 지급 미뤄, 일부 펀드는 수익률 조작 의혹도 여기 나오는데 독일 국채 금리가 빠지자 눈덩이처럼 손실이 불어났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이 막 1억이다, 2억이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지금 이게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거의 떨어져가지고 잔고가 없대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소송 준비까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사모투자 시장까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일본이 중국 제치고 미국 최대 채권국의 지위를 탈환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본한테 좋다, 미국한테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본도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잖아요. 발권력을 가진 엔화에 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채권을 점점 내다 파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원래 그 중국이 최고의 채권국이었는데 그 지위를 내놓은 거죠. 중국이 위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자체에서는 채권을 갖다 이거를 무기화 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달러가 제 첫 번째 되는 어떤 기축통화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은 달러를 모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하반기 가서 아니면 내년 가서는 분명히 지금 달러의 지위가 분명히 흔들릴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그렇지만, 그래서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이용해서 지금 거의 막판까지 양적 완화를 하긴 하지만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급작스럽게 터질 수 있는 거의 그 끝판까지 거의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은 저출산에다가 경제 성장률도 거의 마이너스에다가 예금금리도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아베노믹스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이미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향성에 관해서.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DLS 사모펀드하고 연동해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독일 국채 연동 DLF 원금이 100% 날릴 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감사, 독일 국채 10년물 마이너스 0.7% 안팎 거래. 우리은행이 개인이 556명 등이 1265억 원에 판매됐는데 불안전 판매 논란도 거세. 소송 제기 움직임, 금융당국, 은행, 증권사 등 현장 조사 검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독일 국채가 요 근래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유럽의 위기가 찾아오는 게 10월 되기 전이거든요. 10월 말이거든요. 노딜 블랙시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유럽에서 최고의 어떤 강대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도 요즘에 비리비리해. 그럼 거기다가 여러 가지 어떤 악재나 안 좋은 상황들이 겹쳐지고 있는 현재 와중이라서 도이치뱅크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위태위태. 그럼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국채가 결국에는 마이너스까지 지금 현재 돌아섰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저는 이게 전 세계 경제를 거의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이 지금 뭐 장밋빛 미래를 말하기는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그 시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DLF나 DLS, 뭐 ETF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파산나기 일보 직전이다. 거기까지 점점 이제 시닫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하물며 국내 채권 시장에도 아래 공포, 장단기 금리차 11년 내 최소, 미국선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역전됐다. 이거는 아마 이미 다들 아실 거고, 금리 역전이 한국도 초읽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한국이 이 정도면 10위권,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8위권 이내, 9위권 이내에 있는 한국 경제가 이 정도란 얘기는 나머지 나라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단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독일도 하물며 그런 지경인데, 독일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부호국이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전 세계가 마찬가지 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기관들이 움직이는 투자 시장마저 지금 이런 상황이 극도로 도래했다. 여기다가 덧붙여서 불황이 공포, 한국도 0%대 금리가 덮친다. 한국도 금리를 주긴 주는데, 이자를 주긴 주는데 현재 상황이 0%대까지 지금 떨어질 수 있다. 국고채 금리가 연일 하락하고 있고 3년 만기가 1%대로 떨어졌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투자금 몰리며 금리 또 사상 최저치 기록. 전문가 조만간 0%대 진입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만 안 좋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디 가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와중이다. 그러니까 현물 경제 시스템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여러모로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시켜서 어느 정도 프로텍팅 하려고 하는 게 세력의 의도라고 보는 게 암호자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끝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벡트 거래소가 9월 23일 날 런칭한다는 얘기는 뭐 그 한 달, 두 달이 됐든 아니면은 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올해 말에 진짜 위기가 전 세계 경제의 위기가 급박스럽게 치달으면 그 명분 삼아서 비트코인 ETF가 강하게 아마 승인이 나면서 나머지 암호자산 시장도 분명히 훈풍이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연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저는 코인에 따라서 되게 틀리지만 특히나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GBTC 그리고 나머지 뭐 8개 9개 정도 되는 알트코인들 있죠. 제가 여태까지 계속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품 시장에 출시를 해서 결국에는 벡트 거래소가 커스터드 서비스를 통해서 월스트리트하고 조인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많은 투자 상품이 출시되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DLS나 ETF 이런 게 뭐 현물 경제하고 연동되는 주식시장하고 연동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리구침을 못하고 만약에 그게 파괴된다면 결국에는 저는 새로운 신금융시장이 앞으로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ETF가 비트코인만 저는 보지 않고 인덱스 펀드의 인덱스라고 그 나스닥의 전광판에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있고 이더리움 있고 리플코인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ETF 승인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거기다가 뭐 상위 시총 넘는 시총 10위권 이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7위권 정도 되는 거는 저는 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ETF까지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뭐 거기까지. 그래서 뭐 지금 장세가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울해하실 분들 그런 분들 아마 되게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리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 오래 안 간다는 말씀은 뭐 한 달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월 23일이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달 중순에는 바이낸스 거래소도 미국에 런칭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 파란이 분명히 불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 초반이 되면 2020년 가서는 진짜 광풍이 불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 주식시장에 투자할까요? 채권에 투자할까요? 아니면 ETF에 투자할까요? 투자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보면은 대기업들은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게 지금 역대 이래로 많아요. 많은 자금들이 아마 쏠려오지 않을까. 암호화폐 장세. 지금까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희망들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주말들 되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나중에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